북한군이 휘발유나 경유는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연료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고 달릴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격안들이 말하더라고요. 기름값이 3배 정도 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5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빨대 형식으로 링겔 간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쪽쪽 빨면서 기름이 그렇게 부족하거든요.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남도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를 17살에 졸업을 했어요. 바로 군에 입대를 해서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9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제가 2024년 8월 20일 한국 제22사단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에 있고요. 가천대 물리치료학과에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에서 9년 동안 근무하고 상사 계급까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십니까?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운전병으로 9년 동안 있었어요. 계급은 분대장 상사로 복무를 했고요. 3년 동안은 제가 병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4년 차에 부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쭉 5년 동안 상사로 분대장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 운전병들은 한국 분들이 또 생각하다시피 울보직은 아니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북한은 연료도 부족하고 차 부품이나 부속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운전병들이 이제 자체로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정비까지 할 수 있을 때만 차를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을 양성 기간을 마치고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그 고성에서 운전병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4년차 차량을 맡았어요. 그래서 부사관을 받으면서 제 생각에는 차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로 하는 임무는 건설에 많이 동원을 됐었어요. 그 부대가 워낙 그 군사훈련보다는 원래는 차 자체가 이제 전투차라서 전투 시에만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건설도 많고 이제 물자 수송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전투훈련은 하는 시기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7월부터 하기 훈련을 진행이 되고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전투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한 보름 정도는 진짜 이게 군사훈련을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름 후부터는 군사가업이라고 해가지고 대건설이나 농촌 지원이나 이런 걸로 형식으로 군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다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은 생각처럼 그렇게 정규훈련은 뭐 신병 때나 받아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탄 사격은 1년에 한 3발 정도 쏘거든요. 동기훈련 때 한 번 쏘긴 하는데 그때 딱 3발밖에 못 쏴요. 그래서 평시에는 실탄 사격을 하는 게 아니고 실탄 사격을 위한 그 조준훈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격 군인이라면 일단 사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격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해마다 쏘긴 하는데 3발씩 실력이 안 늘어요. 저는 시력이 좋다 보니까 총을 좀 잘 쏘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를 맞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우라는 게 28점부터 30점 사이가 우거든요. 그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이 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3발밖에 못 쏜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 군인들도 아마 같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1년에 250발 내지 300발 정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북한 군대에서 운전병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일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원 양성서를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년짜리거든요. 1년을 마쳐야지만 거기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병 양성소에서 배웠다? 차에 대해서 배웠다? 이 차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굴러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라고 하게 되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이제 운행해 본 적은 한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시간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워낙 이제 그 연료나 이제 휘발유나 경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 자체가 목탄차나 알탄차, 벽교차 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들이 경유차나 그 휘발유차처럼 이제 원활하게 운행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차가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로 운행을 한 횟수가 한 3시간 정도? 많아서 3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1년을 양성 기간을 마치면 이제 구분대에 배치를 하거든요. 배치를 해가지고 처음에 차를 올라타서 이런 선임 운전수들이 한번 너 양성소 졸업했으니까 한번 운전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운전을 해봤어요.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못 해봤으니까. 그 양성소에 배운 게 없으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귓뺨을 날리면서 당장 내리라고 1년 동안 뭘 배웠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완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뭐 조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데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참 억울하더라고요. 북한군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기름이 부족할 때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 있으신가요? 아, 너무 많죠. 일단 기름값만 놓고 보더라도 기름값이 이제 쌀값의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차량을 4km 정도 달린다고 하게 되면 기름이 못해도 1km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1km가 이 값이 너무 비싸다 나니까 1리터죠. 1리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차량보다는 목탄차, 알탄차, 벽교차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거죠. 기름이 아닌 이런 다른 원료를 이용한 일제 때 그 있었잖아요. 그 목탄차가 그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무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벽교라고 쌀을 탈곡을 하고 벽껍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벽껍질이 엄청 천천히 타면서 오랜 기간 이제 그 가스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가스를 이용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랑입 차라는 것도 있고 메탄가스 차라는 것도 있거든요. 메탄가스도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가스로 그걸 동력으로 이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원리. 가랑잎차는 산에 올라가 보면 가을에 가보면 가랑잎들이 깔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불을 지피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요. 북한군이나 뭐 북한 주민들 저도 같고요. 외부 세계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가랑잎 차들이 나오면서 그것도 진짜 대혁신이다, 뭐 무슨 진짜 창조다, 투급권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작한 사람이. 그래서 참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했죠. 그런 차로 어떻게 운행을 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휘발유나 경유는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연료 탱크에 이제 기름을 가득씩 넣고 달릴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격안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한번 연료 탱크에 기름을 한가득 채워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병이라면 그 5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게 링겔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통 있잖아요. 이런 물통 큰 통들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빨대 형식으로 링겔 간 있잖아요. 링겔 그런 간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쪽쪽 빨면서 기름이 그렇게 부족하거든요. 기름이 있긴 있는데 안 넘치니까 평시에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거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이게 잽이 될까라는 생각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면 북한군이랑 이제 한국군을 이제 비교한다?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그 뭐 22사단에도 가봤었고 제가 넘어온, 그리고 여러 이제 군 이런 시설에 많이 가봤었는데 너무 장비가 부럽고 그 복장이랑 그런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군복무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북한군이 한국이랑 잽이 안 된다. 북한군에서 한국군에 대한 어떤 세뇌나 교육도 하실 것 같고, 영상, 한국군을 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영상도 써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 들으셨고 어떤 영상을 보셨나요? 처음에 군에 입대를 했을 때는 한국 군인들은 진짜 구타나 욕설 이런 걸로 그 상사들한테 엄청 많은 구박을 받고, 그리고 항상 배고파서 주민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러는 영상, 그런 다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군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 그 영상을 봤는데, 와, 대한민국 다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면 저게 비하면 엄청 많이 상황이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구분대에 배치받아서 이제 2, 3년 지나니까 이제 한류 문화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알고, 저의 그 중학교 때도 한류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노래랑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때 듣기로서는 이제 다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다 선전용으로 이제 할 것이다. 뭐 자기들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고성 지역에 딱 배치를 받고 금강산 관광 지역이나 여기 이 근처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금강산 관광 지역 건물도 보고 한국 차량도 보고, 그리고 한국 제품들, 전자제품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진짜 결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8년 차인가 그때 다큐를 하나 보여줬는데, 다큐가 아니고 그때는 이전 그 뉴스 같은 거였어요. 뉴스 같은 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전방 부대를 이렇게 시찰하는, 미군이랑 합동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장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비도 좋고 진짜 군복이랑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렌즈 달린 이런 소총 들고 있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총을 진짜 한국군이 소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역으로 와, 저 군인들이 그 복장이나 장비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뉴스가 미군이랑 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야 되는 건데, 역으로 지금 장비나 그런 데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스텔스 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군, 와, 이 장난 아니네. 저 정도 되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런 소총이나 이런 완전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게 저만의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군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다 또 멋지다 하면서 이런 막 옆에서 막 쏙닥쏙닥 되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그치 와 멋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다른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뭔가 뻔한 거, 북한 정부도 정권도 아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그 어떤 나라라는 거 정도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기는 거 자체가 더 이상한 거라고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한 거죠. 세뇌를 어떻게 시키냐면, 대한민국은 세금이 많은 나라다 그러더거든요. 첫째, 세금이 많은 나라다. 근데 확실하게 그 북한은 그런 세금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세금이 많은 나라지만 대신 월급도 이렇게 높은 나라다, 이렇게는 세뇌 안 시키거든요. 그냥 세금이 많은 나라다 정도까지만. 근데 북한은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세금이라는 거 말 자체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뺏어가는 게 많지만, 근데 또 월급이라는 게 북한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군복무하면서도 월급을 무슨 1푼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는 나라라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은 세금이 많은 나라니까 아무리 저렇게 멋있는 나라여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뜯어가는 돈이 많다, 이렇게 세뇌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뭐 생각은 하지만 이제 대신 세금이 많은 나라다, 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뇌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몰라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해군에서도 이제 1년 정도 복무했는데 해군 무력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해군 그런 청사라고 하게 되면 해군 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청사에 우연히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전광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지금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길 지나다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한국군의 이런 함선들을 그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함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는 거기에 강갑찬 장군 hon가? 그런 것도 있어. 강개토왕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순신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고구려, 고려 그때 이런 장군들, 조선시대 장군들 이름난 명인들 있잖아요. 그런 장군들의 이름을 붙인 이런 함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너무 그 함선들이 크고, 거기에 그 장비하고 있는 무기 또는 총 함선의 무게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한민국 해군, 와, 그 북한군 해군은 진짜 잽도 안 되겠구나. 저거 봤다가 왜 저런 걸 만들어 놓지?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해군들 이런 자존감이나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북한군에서 흔히 군인들이 말하기는 해군은 한국하고 전혀 안 돼. 해군은 진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해군은 진다. 해군은 대한민국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거 내놓고 말하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실질적으로 지휘관들 자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여러 이제 방송에도 이제 출연을 했고, 이제 유튜브도 좀 찍다 보니까 많은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 가정에 이제 좋은 분들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이 생겼어요. 여기 와서 가족이 생겨서 아빠가 제가 작년 12월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가
엄마가 저한테 대학교 다니는데 거리가 되다 보니까 차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뭔가 가족이 생겼다는 하나의 안정감이 저한테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저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혼자 넘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알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이런 감사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고 진짜 대한민국엔 좋은 분들이 많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못하겠냐. 그래서 지금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뭐 중요하고 이제 또 궁금한 거랑 이제 많은 말을 또 못했잖아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인스타 계정을 알려드릴게요. 좀 궁금하신 점이나 북한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인스타에 팔로우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인스타 계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